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면 줬지 주지 않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단지 미뤄지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6월 1일부로 해서 교육청에 이제 신고해서 저기 원탑은 선생님께 됐고요. 그래서 일단 잔금이랑 잔금은 일단 저번 주에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은 다시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되면 그때 선생님이 다 니네들 줘야 될 장학금 목록들은 다 해놨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숙제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해석을 써야 돼. 알겠어? 근데 애들이 자꾸 저기 해석 써 있는 데에다가 하려고 해. 그거는 여러분 그냥 만약에 구문 분석이나 이제 좀 한번 읽어보는 용도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구문 분석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복습을 했으면 여기다가 해석을 써야 돼. 알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다 한 번에 다 할 거야 하면 여기다 한 번에 다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는 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숙제라고 내가 분명히 언급했었고, 그치? 그 다음에 너희들 그 13강 3번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왜 안 들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그거 빨리 들어야 된다. 그거 차일피일 미뤄지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미뤄져. 알았지? 주말 활용해서 들으라니까 왜 안 들었어? 그딴 거 없어. 내신은 빨간 날이 없어요. 내신은. 그래서 내일도 하고, 내신은 그냥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 시간은. 자, 그리고 뭘 큰일 나기.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해야 되냐. 그 다음에 시험 애새끼들이 하도 통영작 힘들다고 그냥 단기 기억으로 외워서 한다 뭐 이래가지고 10단어 이내는 통영작으로 했고 10단어 이상 넘어가면 문장 배열로 바꿨어요. 대신 이제 그 동사의 형태는 다 원형으로 바꿔놨으니까 어형 변화 신경 쓰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제뉴인 라이팅부터 그 문장 배열로 바꿨으니까 문장 배열로 해보세요. 대신 외워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쓰면서 최대한 서술형을 할 때 문법을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서술형에 효과가 없어. 서술형 할 때 문법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그 누나는 통영작 하면서 그 누나는 통영작을 좋아했거든? 오히려 바꾸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아마. 근데 일단 얘기하는 거 끝내고 그래서 통영작을, 그러면 너는 통영작을 왜 좋아? 이러니까 딱 그러더라고. 그냥 자기가 문법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대. 그러니까 쓰면서 자기가 어떤 문법을 활용해서 쓰는데 그 문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쓰는 어떤 문법에 기반을 해가지고 잘 쓰도록 하세요. 알겠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 문장 배열은 좀 너무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진 마세요. 알겠지? 선생님이 진도 끝나면,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1주부터 4주까지는 기반을 쌓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기반을 충분히 쌓고 주제 확실히 외우고 중요 문장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변형 문제 막 풀어대면서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 좀 많이 줄 테니까 그때 응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초 체력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돼. 알겠죠? 오케이? 뭐? 안 돼. 리뷰 테스트 대신 포켓을 한 30분 이상 보지 마. 30분 넘어가면은 그냥 제시 잡고 리뷰 테스트 끝난 다음에 포켓을 다시 봐. 알겠어? 그냥 포켓 내내 잡고 있지 말고. 자, 됐죠? 돼요, 안 돼? 됐지?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in an unusual brain scanning experiment. 이런 것들 지금 다 챙기고 있지, 포켓에. 맞죠? 오케이. 의지 있는 애들만 챙기게 된다. 자, 특이한 뇌 스캔 실험에서, 자, 이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보여주었어 명사절 대절을
어들러센트랑 어들러센스 구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졸라 병맛 같지만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어. 너희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야. 어들러센트, 센트, 스튜던트 어때요? 청소년. 어들러센트 트가 되면은 청소년이야. 어들러센스 하면 청소년 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어들러센트, 스튜던트 됐지? 오케이? 청소년이다. 자, 그래서 어들러센트 하니까 청소년이야. 이따가 또 뒤에도 막 무슨 어들러센스 막 아무튼 헷갈리게 나와요. 알겠지? 근데 병맛 같지만 시험장에서 떠오른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거를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자, 가볼게. 청소년들이 더 제한된 뇌의 영역을 사용한다는 거야. 알겠죠? 제한된 뇌의 영역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리고 성인보다 시간이 더 오래 필요하더래. 야, take need로 해석 많이 돼. 아시겠죠? 모르면 쓰셔야 돼. 이해됐습니까? 단어는 항상 겸손하게. 됐어? 자,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대. 근데 뭘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는지 아직 안 나왔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기억나, 안 나? 내가 좀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It take 시간 투부정사 맞아? 그러면 take 뒤에 지금 뭐가 나왔어? 시간이 나왔지?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기대하는 거야? 투부정사를 기대하는 거야. 근데 이 사이에 이 대시가 방해할 거야. 맞지? 방해하지만 이 투부정사를 보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얘에다가 내가 목적투라고 써놨지만 여러분 해석을 뭐뭐 하는 데라고 하세요. 뭐뭐 하는 데. 뭐뭐 하는 데. 내가 이 테이크 시간 투부정사 가르치면서 너희들한테 뭐 했어?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라고 가르쳤어. 맞지? 그래서 얘 하는데 어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청소년들이. 자,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가볼게. 자, 그게 지금 6분의 1초 아닌가? 그치? 이거 6 second이니까 6분의 1초 더 걸렸다는 거야. 알겠죠? 자, 뭐 하는데 6분의 1초 걸렸냐? 질문에 답했네. 근데 어떤 질문인지 안 나왔지? 그러니까 about 뒤에 어떤 질문인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지? 자, 어떤 질문에 답하는데 어른보다 6분의 1초 더 걸렸냐면 특정 활동 얘 지금 접속사인데 주어만 나왔지? 그러면 주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like부터 루프까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어도 이 동사를 기대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장이 이제부터 막 15강 넘어가면 수능 특강 라이트가 좀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어려운 거야. 복잡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 사이 막 끼워 놓고 막 이런다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like부터 루프까지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 구로 처리해버리면, 얘를 부사 구로 쳐버리면 여기 있는 whether이 지금 접속사였기 때문에 certain activity가 지금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문을 딱 잡고 얘가 얘 하는지 얘가 얘 하든지 얘 든지잖아. 든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가볼게. 특정 활동이. 근데 어떤 특정 활동? 상어와 함께 수영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의 머리를 불에 태워버리기. 머리에 set on fire 하면 불 지르기야. 당신 머리에 불 지르기. 지붕에서 뛰어내리기. 자, 이제 그러면 특정 어떤 활동인지 알겠지? 딱 어떤 활동이에요? 졸라 병맛 같은 활동이지. 그쵸? 그럼 병맛 같은 활동이 좋은 생각이게 아니면 안 좋은 생각이게 이렇게 물은 거야. 졸라 병맛 같은 활동을 주고 그 병맛 같은 활동이 좋은 활동이야 안 좋은 활동이야 라고 물은 거지. 그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데 6분의 1초 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야. 어른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야, 상어와 함께 수영하기 좋은 생각이야 안 좋은 생각이야 라고 물었어. 그러면 너희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할 거야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할 거야?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하겠지. 근데 그게 어떻게? 즉각적으로. 맞지? 그러면 그만큼 너희들이 조금 큰 거야. 근데 너희보다 어린 아이들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러면 뭐 해? 약간 호기심이 자극이 되지. 이게 딱 후크예요, 후크. 알겠지? 도대체 갑자기 why를 묻고 쉽게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됐지? 그러면 아이들은 도대체 왜 이 당연한 물음에 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까지는 아니고요.
시간이 왜 어른보다 좀 더 걸렸을까? 그 Y만 채워지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실험에서 어른들은, 여러분 어른들 우리 관심사예요? 관심사 아니에요? 관심사 아니야. 그래서 형광펜이 없는 거야. 이해됐죠? 가볼게. 실험에서의 어른들은 여러분 어피얼이 나왔는데 투부정사 나오면 뜻이 뭐게? 처럼 보이다. 나타나다 아니다. 나타나다는 언제? 일형식 자동사일 때만. 됐죠? appear to. 오케이, 뭐뭐처럼 보이다. 자, 가볼게. To rely on nearly automatic mental image. 다시 말하면 자동적인 정신 이미지에 의존을 하는 것처럼 보인대. 자동적인 정신 이미지. 우리는 뭐에 초점만 기울이면 돼? 어른들은 뭐 하다? 자동이다. 아시겠죠? 얘에 초점이 기울여지면 돼. 아, 그래서 어른들은 즉각적으로 나왔구나. 맞아? 맞지? 그러니까 자동적인 정신 이미지가 딱 그려져. 그러니까 상어랑 같이 수영하기, 그 이미지가 딱 그려지면서 어우 씨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단어 너무 어려워 사실. 인투이티브나 인스팅티브나 겉는 아니 겉? 이게 뭐예요? 이 직감 아닌데요? 이 위장이에요, 위장. 그러니까 장에서 나오는 감각. 그래서 직감이란 뜻이 나오는 거야. gut feeling 하면 직감.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본능. 이 단어는 선생님도 처음 봐. 자, 그래서 질문에 답하는데 거의 본능적인 질문, 본능적인 대답에 의존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해됐죠? 초점을 뭐에 맞출 거야? 딱 두 개만 뽑아봐. 어른들의 특징 두 개만 뽑아봐. 그러면 뭐 뽑을 거야? 오토매틱 하나, 본능적인 하나. 맞죠?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했을 때 어른들은 뭐 한다?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됐지? 비스. 넘어갈까요? 쉽지 않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파닉스에 약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하고 수능 때 공부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파닉스에 약해요. 자, 가볼게.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어돌러센트. 자, 뭐야? 그래, 바로 나오잖아. 바로 나오잖아. 병맛 같아도 외우는데 용의만 하면 돼. 반면에 청소년들은,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다? 청소년들. 왜 시간이 걸렸는지만 보면 되지. 더 그들의 능력에 의존하더라. 뭐 어떤 능력? 추상명사니까 투부정사 꾸미지. reason이 여러분 명사면 뜻이 뭐야? 이유. 근데 지금 이거 to 무슨 to? 그러니까 to to 부정사 전치사 to. 야, 너 얘기해봐. to 부정사 to 전치사 to. 그렇지. 병신은 아니었네. 그래도 저번 시간에 그래도 전치사 to랑 to 부정사는 구분을 잘 못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잘 구분하면 되겠죠? 이건 to 부정사야. 추상명사는 to 부정사가 수식하니까. 그러면 이유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동사로서 뜻인 추론하다로 해서 해야 돼. 추론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답을 추론할 꾸며 정답을 추론할 그 능력에 더 의존하더라. 아, 그러면 여러분 왜 아이들은 대답하는데 늘었다? 그렇지. 추론하느라. 됐네? 핵심 단어 하나만 딱 뽑아라 하면 못 뽑을 거야. 그렇지. 리즌 뽑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들은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왜 시간이 그렇게 조금 오래 걸렸을까? 애들은 추론력이 있어. 알겠지? 추론에 더 의존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볼게. 가볼게. 자, ability 무슨 명사? 그래, 뭐가 수식? 투부정사 수식. understand, grasp 알아요? grasp가 원래 뜻이 뭐야? 붙잡다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개념을 툭 던졌어. 그럼 개념이 떠다니겠죠? 떠다니는데 머리로 그걸 푹 잡았어. 그게 뭐야? 이해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볼게. 빠르게 상황의 전반적인 윤곽을 이해하는 능력. 이 윤곽 어떻게 할지 알겠어? 윤곽이 지금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윤곽. 전반적인 뭐? 상황의 맥락, 컨텍스트. 나는 지금 이 컨투어를 있잖아. 이걸 나 같으면은 이 글을 읽으면 컨텍스트로 바꾸겠어. 자, 이해됐습니까? 됐죠? 전반적인 상황의 맥락,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근데 그걸 졸라 빠르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비용 대비, 이 versus가 VS야. 비용 대비 이익이야. 비용 대비 이익에 대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빨리 전반적인 윤곽을 갖다가 빨리 이해해. 그 다음에 비용과 어떤 이익의 측면으로 빨리 좋은 어떤 판단을 빨리 내려. 자, 이거 누가 갖고 있는 능력이야? 이건 어른이 갖고 있는 능력이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어른이 갖고 있는 능력은 활동으로부터 일어난다. 어디 활동? 전두엽 피질의 활동.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두엽은 항상 뭘 준추하는 애들이야? 사고다. 알겠죠? 그래서 전두엽이 잘 발달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알겠지? 전두엽 피질은 사고 영역이야. 그러면 그 전두엽 피질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일어나는데 그 전두엽 피질, 여러분 명사, 콤마 명사 저번 시간에 조져놨어 안 조져놨어? 조져놨지? 그러니까 즉 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죠? 전두엽 피질 즉 그건 뇌의 부분인데 that are 별표 2개 친 이유가 있겠지? 맞지? 왜? 얘가 만약에 브레인을 수식하면 is였을 거니까. 아, 이런 건 꼭 기억하자. 맞죠? 자, 얘는 브레인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part를 수식하는 주격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R이 맞는 거다. 이런 건 외우고 가야 돼. 반드시. 알겠죠? 한번 진짜 날아가 버리니까. 자, 그러면 가볼게요. 여전히 뭐 안에 있다? 어돌러센스. 자, 뭐야? 청소년 기. 됐지? 오케이. 청소년 기 동안 under construction. 여러분 construction 뜻이 뭐야? 건설이죠 원래. 근데 under construction 하면 형성 중인. 그러니까 구성 중인. 알겠죠? 구성 중인. 그러니까 청소년기 동안에 여전히 형성 중인 뇌의 부분인 전두엽 피질로부터 일어난다. 자, 이렇게 끝냈어. 다시 한 번만 할게. 다시 한 번만. 내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 문장을 3단계로 꼼꼼하게 확인하라 그랬지. 자, 단어를 먼저 아는지 확인.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문법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자, 다시 한 번만 보면은 일단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전반적인 윤곽을 빨리 그려. 됐죠? 상어랑 수영? 오케이. 위험해. 바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비용 대비 이익. 다시 말하면 손익을 금방 따져. 알겠지? 내가 손해인지 내가 이익인지를 금방 따져. 금방 따지는 그런 좋은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거 전두엽 피질에서 발생하는 활동이야. 알겠죠? 전두엽 피질의 활동으로부터 일어나는 건데, 아, 근데 그 전두엽 피질은 청소년 기 동안에 뭐 하고 있더라? 형성되고 있더라. 여러분,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좋게 말하면 형성하고 있다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 아직 미숙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됐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동의어 보면은 여기 immature 보여요? immature, 미성숙한? 알겠죠? 아,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글은 끝났어. 왜냐면 여기 화살표 있다는 거 이거 요약문이었단 얘기야. 아시겠죠? 자, 정리하자. 정리. 자, 무슨 질문을 던졌어?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졌어. 그래서 absurd, ridicule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야. 맞지? 자,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졌어.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한다고? 어른들의 생각보다 6분의 1초 더 느리게 대답해.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왜 그러냐? 어른들은 뭐 해? 어른들은 2가지. 오토매틱 또 비세라리라고 동일시키자. 알겠죠? 본능적인 그런 어떤 판단 능력이 있어. 맞지? 근데 아이들은 뭐 해? 질문을 딱 받으면 추론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추론을 하는 시간이 좀 생기겠지. 근데 이 추론을 하는 생각이 도대체 왜 생길까? 아니, 이 당연한 사건이 추론할 만한 상황이야 이게? 그거에 대한 Y를 찾은 거지. 자, 이유를 딱 얘기해 주세요. 자, 이유는 뭐야? 전두엽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오케이. 전두엽이 미성숙해서 판단이 느렸구나. 됐어요? 알겠지? 다시 말하면 어른들은 전두엽이 성숙해져서 판단이 빨랐구나. 이렇게 3가지 기억하면 되는 거야. 적으라고 그냥 보지 말고. 알았지? 그러면 나는 이 지문에 이 지문에서 너희들 가져갈 건 딱 뭐? 터무니없는 질문에 답이 느렸다. 왜? 추론에 의존을 더 하니까. 그러면 왜 추론에 더 의존을 했냐? 얘네들이 전두엽이 미성숙해서.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만 기억해도 이 지문은 여러분 한
내가 얘기했지. 한 100을 준다고 너희들한테. 그럼 한 50에서 60은 가져간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대부분의 애들은 20에서 30도 가져가기 힘들다고 얘기했지. 이해됐죠? 50에서 60은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실험 결과 뭐다? 특정 활동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 질문에 반응하는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좀 말이 이상하다. 근데 마지막 거 어? 마지막 마지막 거 뭐? 아, 마지막 거 안 했나?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게. 자, 지금 보면은 어덜러센트. 자, 청소년들은 더 이런 것들 알겠지? 질문하는데 좀 느렸다. 지연된. 괜찮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런 단어가 안 나오는데 너희들이 시험장 가면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단어가 많이 외워져 있어야 돼. 지연된, 포스트폰드, 서스펜디드 이렇게 알 수 있는지. 자, 질문에 지연된 반응을 만들 가능성이 커. 아, 내가 얘기했잖아. absurd 아니면 ridicule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어른보다. 자, 여기까지 1차적으로 갔죠? 지연된 활동. 어우, 잘 잡았네. 역시 학자들이 역시 원어민들이 달라. 알겠죠? 자, 지연된 어떤 반응을 만들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은 전두엽, 즉 어떤 부분? 책임지는. 뭘 책임져?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을 만들어내는데 담당하고 있는 그 뇌의 부분들, 그 뇌의 부분들이 아직 immature. 그치? 미성숙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됐어.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주제는 어떻게 잡았냐면 왜 청소년 기 어덜러센트로 바꾸자. 어덜러센트. 그러니까 어덜러센트로 바꿔주세요. 어덜러센트. 알겠지? 어덜러센트. 자, 됐죠? 청소년들이 여러분 struggle with가 뜻이 뭐예요? struggle with? 뭐뭐를 애쓴다는 거야. 그거에 내포된 뜻이 뭐야?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위험한 결정. 다시 말하면 이거 위험한도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 나왔던 absurd나 ridicule. 자, ridicule. absurd나 ridicule. 이런 터무니없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 됐죠? 그리고 이런 단어 써봤어. 지금 얘가 포인트잖아요, 여러분. 얘가 포인트 아니니? 여전히 발전 중이라. 됐습니까? 여전히 발달 중이라. 근데 사실 얘보다는 이제 immature이 훨씬 중요하다. 아시겠죠? immature. 자, 됐어. 자, 오케이. 요 정도로 하면은 됐어요. 알겠지? 문장 구조나 이제 문법까지 다 이해했으면 이제 거의 8, 90까지 간 거고 졸지만 않으면 돼. 졸지만 않으면. 자, 됐죠? 가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all words. 자, 모든 단어들이 여러분 코인 있죠? 이 코인이 원래 코인이 뭐예요? 동전이지. 근데 코인이 여러분 동사로 쓰면은 어떤 용어 같은 걸 만들다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코인. 알겠죠? 용어 같은 걸 만들다야. 내가 만들다의 끝판왕이 뭐라 그랬어? 만들다의 끝판왕이 뭐라 그랬어? 이 새끼. 오, 나이스. 그렇지. 패션. 새끼들은. 근데 그 만들다의 그건 이제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메이크의 동의어인데 얘는 완전 메이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용어를 만드는 데만 국한했었어, 코인은. 아시겠죠? 자, 가볼게. 모든 단어가 수동 살려. 알겠지? 만들어져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단어 장인에 의해서. 월드 스미스. 원래 스미스를 언제 써? 대장장이 이럴 때 쓰지. 그치? 월드 스미스. 단어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어느 지점에. 근데 in the midst of history. 여러분, midst of history 뭐 여기 뭐 태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엄밀히 그냥 직역을 해봐. 역사의 안개 속이지. 역사의 안개 속이니까 여러분 분명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모호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가시면 돼. 아, 태고적이라는 것이 역사의 안개 속. 다시 말하면 굉장히 모호한 어떤 지점에 단어 장인이 단어를 만들었을 거다 이 얘기야. 맞죠? 그치? 어떤 지점에는 단어를 만들었겠지. 자, 근데 그 단어 장인은 생각은 추상명사야. 그래서 투부정사를 꾸미는 거야. 알겠죠? get across 전달하다. convey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이어동사가 어렵다. 알겠지? 자, 전달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뭐가 필요했을까? 자, 사운드도 여기선 추상명사로 보셔야 돼. 투부정사를 수식하면서 가니까 그 단어를 표현할 소리가 필요했었을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갖다가 전달하고 싶었을 거야. 그 단어 장인이. 그런데 그 단어 장인이 이제 단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전달하려면 뭐가 필요했겠어? 소리가 반드시 필요했겠지. 자,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를 소재로 잡은 거야. 단어를 갖다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가 반드시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일단 소리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아시겠죠? 자,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자, 원칙적으로 어떠한 소리가 행해져야 돼. 맞아? 아니, 어떤 의미가 전달되려면 소리가 행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용어의 코이너리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코인이 뭐라 그랬어? 만들다라 그랬죠? 근데 만든 사람이지. 최초로 용어를 만든 사람. 근데 뭐에 대한 정치적인 affiliation 하면 정치적 제휴야. 알겠죠? 정치적 제휴가 뭐야? 야, 제휴가 뭐야? 제휴업체. 만약에 니네가 아웃백을 갔어. 아웃백을 갔는데 카드를 내려고 했더니 신한은행 신한카드 6개월 무이자, 신한카드랑 제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사실 제휴는 뭐야? 협업이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정치적인 제휴에 대한 용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뭐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뭐 글로그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로 저 정치적 제휴를 사용했을 수도 있었겠지. 이 말 이해돼 안 돼? 지금 이해 못하면 여러분 이해 못한다. 알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이해시킬 때 해야 돼. 자, 봐봐.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야? 소리가 필요한 상황이야. 왜? 단어를 갖다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소리를 지금 만약에 이건 여러분 정치적 제휴가 왜 나왔어? 정치적 제휴 왜 나왔어 갑자기? 그냥 예시야. 아무 의미 없어. 이거 그냥 예시야, 예시. 예시야. 그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 제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 그러면 그 정치적 제휴를 우린 political affiliation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정치적 제휴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겠지? could have pp는 여러분 과거에 그냥 추측을 하는 거다. 알겠지? 과거에 추측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됐죠? 근데 그렇게 안 했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그 느낌을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잖아. 사용법은 응? 글로 저런 거 정확히 몰라도 돼. 정확히 몰라도 돼. 이거는 여러분, 야, 이거는 졸라 쓰잘데기 없는 거야. 그냥 막 쓴 거야. 알겠죠? 그냥 막. 알겠죠? 자, 됐지? 하지만 만약에 저렇게 소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정치적인 제휴를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이 be poor at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려면 약간 연계 기억으로 be good at을 알면 되지. be good at이 뭐야? 뭐뭇을 잘하다죠? 그럼 be poor at은 뭐뭇을 서투르다. 이렇게 하면 돼. 야, 너 좀 졸리면 나가 있어. 알겠지? 졸리면 나가 있어야 돼. 자, 소리를 기억하는데 굉장히 서툴겠지. 갑자기 out of the blue 하면 갑자기야.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를 기억했는데 서툴겠지. 왜? 빨리 집중. 왜 서툴겠어?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만들어버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갑자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정치적인 제휴인가? 라고 기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가셔야 돼. 그럼 왜 빨간색인지 알겠지? 왜 빨간색이야? 이렇게 단어를 만든 거에 대한 마이너스인 결과잖아. 이해돼? 오케이. 자, 됐어. 우리는 지금 political affiliation이라고 쓰고 있어. 그건 의미 있게 잘 만들어진 단어야. 근데 그거를 무작위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됐지? 잘 따라오고 있지?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리스너의 코인이지. 아, 이런 단어 좀 알아, 나. 새롭게 만들어진 말. 내가 아까 코인이 용어를 새롭게 만들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코인이지 하면은 새로 만들어진 말. 그 새로 만들어진 말의 청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싶었을 거야. 맞지? 그냥 한번 딱 들었을 때 기억이 오래 남아서 언제든지 political affiliation이라고 하면 정치적 제휴를 떠올리게 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 자, 근데 뭐라기보다 그것을 갖다가 정의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사례를 들어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 이해됐죠? 자, 지금 정의하고 사례 설명 왜 하는 거야? 귀찮은 게 아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이 말을 한 번에 이해하기가 힘들잖아. 한 번에 기억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이 말을 한 번에 기억하기 힘드니까 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 글로그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인데 막 기억하다라는 말, 정치적 제휴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이 정치적 이유를 이 말 할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지.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알겠지?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용어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맞지? 다시 말하면 좀 다시 정리 좀 해보자. 처음에 어떤 언어 장인이 언어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단어를 갖다가 소리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그 단어 장인은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었겠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요렇게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갑자기 사람들은 그 단어가 뭔지 또 기억하는데 힘들고, 그치? 그러면 그렇게 힘드니까 얘를 갖다가 계속 정의를 내려줘야 되고 사례를 들어서 이 용어가 뭔지 설명해줘야 되고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 그러면 이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맞아? 이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맞아요? 뭐 하고 싶었겠어? 딱 듣자마자 이해하도록 하길 원했겠지. 딱 듣자마자 정치적 제휴라는 거를 딱 알길 원했겠죠.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봐봐. 그래서가 지금 뭐야? 위에까지가 문제였잖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문제와 해결책, 프로블럼 솔루션 지문에서는 솔루션이 겁나 중요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대체 야, 오늘 좀 뭔가 왜 이렇게 좀 더운 거 같냐? 그렇지 않아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차가운 바람 안 나오지? 극강으로 들었거든. 자, 됐어. 자,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이제 겁나 중요한 거 맞죠? 가자. 형 한 펜이 왜 이렇게 쳐 있는지도 완벽히 이해해야 돼. 자, 그들은 비유에 손을 뻗었네. 아, 오케이. 일단 결과 나왔어. 자, 뭘 썼다? 비유를 썼다. 그러니까 한 방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쓴 거야. 됐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지.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아도 됐죠? 근데 인간이 똑똑하다라는 스마트를 갖다가 폰에다가 겹쳐버리니까 아, 이거는 단순히 통화하고 문자하는 것을 넘어선 컴퓨터와 같은 기계구나. 그게 바로 직감적으로 와닿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냥 바로 이해되죠. 이해돼, 안 돼? 그게 비유인 거야. 야, 너도 좀 졸리면 빨리 일어서 있어. 알겠지? 자, 됐어? 비유에 손을 뻗었어. 근데 그 비유가 뭔지 여러분, remind를 갖다가 포켓 단어장에 쓸 거면 A of B를 쓰셔야 돼. 알겠죠?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됐죠? 그들에게 생각을 상기시키는 비유에 손을 뻗었어. and that 하고서 지금 목적어 없지? 맞죠? 야, 이 대 무슨 대시야? 이 대 무슨 대시야? 병신같이 누가 얘기하길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저 대 무슨 대시야? 내 일부러 안 써놨어. 왜 주격관계대명사? 왜? 걸려들었어요. 이게 삽입절이에요. 알겠지? 지금 여기에 지금 얘가 그냥 이렇게 봐라. 삽입절로 보지 말고 주어 동사 있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가 돼? 명사절 대 생략이 되지. 그러면 여기에 호프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지금 호프디의 명사절 대시 생략됐을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이 관계대명사 있죠? 얘 있죠 얘. 지금 메타포를 수식하는 요 대시 하필이면 이 호프가 데려온 명사절 대세 주어를 먹어버린 거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물었어? 무슨 관계대명사게? 라고 물었지.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관계대명사라지 알기 위해서는 빨리 불완전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불완전한 부분의 위치를 보고서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맞지? 그러면 이 자리를 내가 물어본 거지. 근데 애들은 보통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would는 뭔데? 남아버리잖아. 맞지? 그러면 이 동사의 주어인 여기 점 있죠? 여기 부분을 먹었기 때문에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돼, 안 돼?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다? 이 that은 뭐의 주격 관계대명사야? 호프의 명사절 that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알겠죠?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어. 이런 게 졸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뭐 문법 특강할 때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거든. 주격 관계대명사의 끝판왕. 다시 말하면 아마 나한테 문어발 들은 애들은 알 거야. 이게 그 사이에 삽입절이 끼었을 때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문제 나오면 근데 초토화돼. 근데 다행스럽게 조동사다 보니까 수일치 문제가 안 나오지. 이게 수일치를 대부분 애들이 여기다 맞추거든. 그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여긴 단수, 선행사는 단수를 받고 얘는 복수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수일치하는. 그게 이제 알겠어? 돼, 안 돼? 됐죠? 오케이? 자, 됐어.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다. 내일 또 써먹어야 되니까 지워야지. 뭐야 이거? 자, 됐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들이 이렇다고 바라는. 여러분 호프는 반드시 미래지향이니까 뭐뭐 이기를 붙이세요. 이길. 선생님 명사절 대신 라거나 거슬이라면서요. 아니 뭐 동사에 맞게 붙여야죠. 됐습니까? 이길로 하시면 돼. 자, 그래서 그들이 이거이길 바라는 비유에 손을 뻗었어. 맞지? 자, 그러면 뭐하기 바라는 비유에 손을 뻗었어? 그들 청자들의 마음속에 유사한 생각을 만들어내길 바라는 비유에 손을 뻗었어. 자, 여기도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 청자들의 마음에 유사한 생각을 만들길 바라는 비유. 이게 뭐야? 누구와 유사한 생각? 누구와 누가 유사한 생각? 화자와 청자. 됐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유사한 생각을 만든다. 청자의 마음속에.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야? 화자의 의도를 즉각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화자의 의도를 그 말을 들은 즉시 이해하길 바라는 그 비유. 됐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내가 의미한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에 딱 나와가지고 이거 스마트폰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뭔가 확 와닿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됐어. 자, 근데 그게 뭐와 같이 정치적 제휴, 그 정치적인 제휴에 대해서는 어떤 무리, 끈 이런 비유를 들어버리는 거지. 그치? 무리나 끈 같은. 됐어? 그래서 political affiliation이라고 쓰기보다는 band라고 하면은 뭐 한다? 뭔가 끈으로 묶여있는 느낌이 되니까 정치적 제휴가 그냥 확 와닿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비유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해할 때 어떻게 한다? 비유는 생각을 상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청자와 화자가 유사한 생각을 즉각적으로 만들게 해준다. 됐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볼게. 여러분 지금 메타포가 중요해. 그쵸? 메타포가 중요하지. metaphorical. 그럼 비유적. 그러면 우리가 메타포의 형용사는 metaphorical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비유적인 힌트.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에 스마트라는 힌트가. 맞죠? allow는 현대판 사역동사 목적어 to. 얘가 예하게 하다야. 됐지? 자, 가볼게. 청자가 의미를 더 빨리 이해하게 해.
됐습니까? 자, 근데 뭐보다 만약에 그들이 문맥으로만 의존해야 했을 때보다 문맥으로만 의존해야 됐을 때보다 더 빨리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이 얘기야. 됐어?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비유를 쓴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이런 게 졸라 빨라야 된다고. 알겠지? 선생님 내신이 안 나와서 저 정시하고 싶어요. 이런 게 졸라 빨라야 돼. 정시는 여러분 두뇌 회전 속도 차이야. 두뇌 회전이 빨라야 돼. 아시겠죠? 자,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는 내신이 안 나와서 가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내신은 꼼꼼해야 되잖아. 근데 머리는 회전은 빠른데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서 자꾸 서술형을 놓친다거나 매력적인 오답을 자꾸 틀리는 애들이 정시를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시는 그냥 쭉 읽은 다음에 아 이거 같아 탁 이렇게 찍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애들은 보통 반대로 가. 아이 끝났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약문 읽어보자. 자 단어장인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그 소리를 필요로 했을 때 이게 소재죠? 소리가 필요로 했어. 그때 그들은 유용한 소리를 택했네. 근데 어떤 소리를 택했어? That would help remember. help remember. 동사가 마치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remember보다 동사 원형이다. 동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동사고 help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인 거야. 알겠어? 야, 너 부지런히 들어야 돼. 부지런히 빨리 따라와야 돼. 아시겠죠?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빨리 따라와서 막 필기 막 하고 막 적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못 따라가 뭐. 자, 됐지? 자, 그러면 뭘 도와주도록 하는 유용한 소리를 했다? 그 소리를 기억하도록 돕는 유용한 소리를 선택했다. 뭐가 아니라 random sound. 무작위 소리가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죠? 원래 질문에 이거 안 나와있지만 이거 없어. 너희들은 시험장 가면 이 문장은 없어. 그 다 포괄하고 있잖아. 이거 요약문이야. 쌤이 넣어놓으신 거 아니 이게 요약문 문제야. 15강이 요약문 파트예요. 15강이. 자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처음에 뭐라 그랬어? 단어장인이 전달할 생각을 소리로 표현할 필요성이 생겼죠. 필연적으로. 맞아 안 맞아? 맞지?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거든. 자 어떤 소리도 괜찮았을 거야. 근데 그 어떤 소리, 다시 말하면 무작위 소리야. 알겠죠? 무작위 소리를 만들면 갑자기 소리를 기억하는데 굉장히 서툴어지겠지. 야 소리를 기억하는데 서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맞죠? 그걸 갑자기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해결책, 생각을 상기해주고 청자와 유사한 생각을 만들 수 있는 비유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과 청자가 더 빠르게 의미를 이해하게 됐더라. 자,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됐어.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뭔 개소리야? 우리나라 처음 자동차 이름이 우리나라 첫 자동차 이름이 시발 자동차야? 네 생각해 카운트 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노래도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자동차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했지. 그러면 당연히 다 자동차의 최초의 자동차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전혀 맥락과 관련 없는 시발 자동차만 떠오르는 거야. 그게 이제 하위권들의 특징이야. 알겠습니까? 맥락을 가지고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수가 나중에 면접 때 질문을 해. 그러면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맥락을 이해하지. 자,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 horseless carriage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 알아요? 말 없는 마차라고 했죠? 말 없는 마차. 그게 다 비유적 표현 맞아요? 맞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했다. 자, 그래서 왜 단어장인들이 비유를 썼는가에 대한 글이야. 뭐다? 의미를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자,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자. 모의고사 가자, 모의고사. 모의고사 형태가 조금 다른 것은 모의고사가 2025년.
여러분 모의고사 형태가 조금 다른 것은 만들 시간이 없어요. 만들 시간이. 그래서 빨리 그리고 사실 만들면 만드는데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면 실수가 나와서 자꾸 이게 교재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게 조교들이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와가지고 아마 선생님이 그냥 다음에 내신을 하더라도 그냥 교재는 만들게 안 시킬 거야. 그냥 인터넷에서 있는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할 거예요. 교재 만들기 시켰더니 나 육과에서 나 진짜 멘탈 터졌어. 육과에서 난 그거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그다음 고2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없어. 한백고 2를 가르치는데 맥락이 점프했어. 이상하다. 왜 맥락이 이렇게 갈 리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지. 근데 생각만 하다가 뭔가 너무 싸한데? 플로우를 딱 쓰는데 뭔가 공간이 빈 거야. 이거 다시 봐야겠다 하고서 문제를 봤더니 한 문장에 빠져 있어. 나 그래서 나 진짜 교재는 다시는 안 맡긴다. 그냥 다짐했어요. 교재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급한 시기에 항상 문제는 급할 때 나오거든. 근데 시험 범위가 워낙 늦게 나왔잖아. 너희가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 들어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수능 특강이나 나올 줄 알고 그거 20강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근데 갑자기 모의고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만들면, 근데 부랴부랴 만들면 내가 봤을 때 망해.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따다 했어요. 대신 이거 원래 여러분 이거 다 붙어 있었어. 1번 다음에 2번이고. 그래도 작업은 한 거야. 엔터는 쳤어. 엔터는 치고 줄간 간격은 260으로 맞춘 거야. 근데 그 정도는 했어요. 알겠지? 자, 근데 여기다가 플로우 쓰려고 했는데 여기다 플로우 쓰기는 좀 에반 거 같아가지고 플로우는 하나 크게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안 되겠어. 비키를 만나러 갔다. 끝. 오프닝. 근데 난 진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 오픈 엔디드구나. 영화를 보란 얘기구나. 그래요. 잘했네. 영화가 보고 싶더라고. 그래, 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지. 본문 6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죠. 자, 가봅시다. 자, 생태계에 대한 상태의 개념. 생태계상 이제 조금 어렵다. 여러분, 모의고사는 수능 특강 라이트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리고 요새 추세 자체가 지문 자체를 조금 어렵다. 지문 자체가 좀 어려워. 자, 가볼게요. 생태계 상태에 대한 어떤 개념이 홈 베지테블 가든. 우리 다행히 그 벽에 정원 기억나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가정용 텃밭 뭔지 알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가정용 텃밭을 가진 위드를 전치사 have로 뜻을 많이 써. 가정용 텃밭을 가진 누군가에겐 익숙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집중해야 돼. 집중 안 하면 비유가 이해가 안 돼. 다시 말하면 뭐다? 네가 생태계의 개념을 알고 싶어? 그게 가정용 텃밭하고 똑같아. 그 얘기잖아. 알겠죠? 가정용 텃밭을 기르고 있는 누군가에겐 참 익숙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 가정용 텃밭이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입을, 스포를 해버렸네요. 가정용 텃밭이나 그 인간이 기르는 가정용 텃밭이나 생태계의 상태나 같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뭘 이해하면 될까? 가정용 텃밭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 가정용 텃밭에서 확장시켜가지고 생태계를 이해하면 돼. 그러면 끝이야, 이 지문은. 지금 그렇게 들어왔잖아. 맞아? 자,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가볼게. 그 가정용 텃밭은 작은 생태계야. 오케이, 얘기하네. 근데 어떤 생태계인지 목관대에 들어갈게요. 이거 재배자야. 알겠죠? 항상 농작물로 하면 재배하다잖아요. 그로우가. 재배자가 특정한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애쓰는 작은 생태계야. 돼? 근데 이해 못했을까봐 명사 콤마 명사도 즉이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더 강조하고 싶었나봐 얘가.
우리는 명사, 콤마 명사여도 사실 그냥 직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근데 네임니가 뭐예요? 네임니가 직이야. 그래서 내가 니네들 그 예전에 그 가스라이팅 시킬 때 in other words, namely 막 이렇게 썼었지. 그 이런 데서 빛을 발하는 거야. 알겠죠? 즉 됐습니까? 즉 뭐다? 과일과 야채 생산의 극대화. 그 극대화. 다시 말하면 수학의 극대화. 그 수학의 극대화에 라는 그 특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작은 생태계래.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알겠어? 아, 다시 말하면 뭐 한다? 좀 생태계로 그러면 확장이 되니? 생태계로 확장이 돼? 우린 가정용 텃밭을 어떻게 한다고? 어? 가정용 텃밭 왜 길러요? 그냥 예뻐서? 뒤지게 맞을래? 거기에서 뭐 하니까? 재배를 한다라는 것은 거기서 얻어지는 뭔가 열매나 채소가 있다는 거죠. 맞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재배자는 극대화시키려고 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 가정용 텃밭을 인간이 기르는 것과 생태계의 개념이 똑같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태계를 뭐 한다? 생태계를 어떻게 해? 어떻게 유지하려고 해? 그 좋은 걸 그렇게 추상적으로 가면 안 돼. 특정적으로 딱 정해졌잖아. 효율은 뭐 효율이야. 뒤지게 맞을래. 결실 극대화라고 하면 돼. 아니 싸잡고 싶어? 아니 선생님 과일하고 야채가 좀 입에 안 붙어요. 그러면 결실. 아니 뭐 결실. 또 뭐 있니? 또 뭐 있어? 뭐 결과물? 뭐 아무튼 있잖아요. 결실이 제일 좋지 뭐. 뭐 생산물이든 뭐든 아무튼. 알겠죠? 그러니까 그 결실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것을 유지하려고 엄청 했어. 이해됐지? 생태계에도. 맞아요? 맞지? 자, 가볼게.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니까 여러분 이거 목적의 투부정사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 뒤가 뭐가 되겠어?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래. 그럼 뭐야? 그렇지, 조건이야. 아, 너 이걸 성취하고 싶어? 다시 말하면 뭘 성취하고 싶어? 어? 그렇지, 결실 극대화. 알겠죠? 심플리파이 해놨잖아 우리가. 됐지? 결실 극대화 너 성취하고 싶니? 이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겠어? 맞지? 가자. 재배자는 거의 항상 생태계의 역학 안에서, 역학 어려워하지만 여러분 역학이 뭐야? 그렇지. 뭐라고? 움직이는 거니까 뭐야? 졸라게 변한다는 거야. 졸라 많은 변화 가능성을 얘기해. 역학은 변화 가능성이야.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생태계의 역학. 다시 말하면 뭐? 생태계가 졸라 변하는데 그 생태계의 변화를 여러분 이거 안에서라고 하면 안 돼. intervene만 쓰면 안 돼. 포켓에. intervene in이라고 쓰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개입하다 된. 물론 이것만 해도 개입하다인데 항상 얘가 일형식 자동사로 두 개 같이 온단 말이야. intervene in. 알겠죠? intervene in. 자, 그러면 가볼게요. 생태계 역학을 거의 항상 네.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아봐. 지금 읽은 거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 개입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 항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포인트가 항상이야. 알겠어? 여러분 재배자가 결실 극대화를 유지하려고 포인트가 뭐야? 졸라 애쓴다는 거야. 졸라 애쓴다가 포인트야. 그러면 생태계를 우리는 그 결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한다? 항상 인간이 개입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돼요? 알겠지? 아하, 뭘 얘기하는지 조금 알겠지? 이거를 여러분 방법으로 가시면 안 돼.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만큼 야 이거를 좀 내 생각을 가미하면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 내 생각을 니네도 좀 생각을 해라.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씨. 이 뭘 의미해? 그러니까 생태계의 역학을 항상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야? 그만큼 뭐해? 생태계 안에서 뭘 얻기 위해서는? 결실의 극대화를 얻기 위해서는 졸라 빡세다라는 거야. 인간이 그냥 단순한 어떤 개입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야. 항상 개입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내가 뭘냐 하고 있어. 포인트를 잡아야 돼. 지문을 읽을 때 포인트. 이해됐습니까? 자, 그 포인트를 안 잡으면 안 돼. 자, 야, 여기 지금 뭐 하는 거게? 하나만 읽어도 예측이 되게끔. 왜냐면 그래야 그 앞에 완전히 이해됐다는 거거든. 그들이 원치 않는 식물을 제거하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글자. 네 글자라고 했거든요. 개입. 인간의 개입. 알겠지? 5글자네. 야! 인간 개입. 인간 개입. 알겠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결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이 개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어떻게? 졸라 항상. 알겠죠? 그들은 원치 않는 식물.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원치 않는 식물 뭐 있어? 예를 들면 잡초죠, 잡초. 야, 이건 재배하다 아니야. 기르다야, 기르다. 뭔가 자라다지. 자라기 시작하는 원치 않는 식물들을 제거해야 돼. 우린 마음속으로 뭘 붙여야 돼? 항상. 맨날 잡초 뽑는 그 농부들의 노고를 기억하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아마도 스프레이라고 했으니까 리무브에 건 거야. 엔단 다음에 동사 나와가지고 동사끼리 건 거야. 스프레이면 이렇게 뿌리는 거죠. 알겠지? 근데 목적어가 뭐야? 인섹트사이드. 살충제예요. 알겠지? 살충제를 맨날 뿌려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fence off. 울타리를 치다야. 동사네. 맞죠? 울타리를 쳐야 돼. 아, patch가 밭이에요. 원래 우리는 보통 field라고 쓰지. 그치? patch. 밭에 울타리를 항상 쳐야 돼. 울타리 왜 쳐야 돼? 야생동물들 들어와가지고 결실 다 먹으면 어떡해? 맞죠? 울타리 다 쳐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벌레와 동물들이라고 해야 돼. 여러분 이거. 곤충과 동물들을 멈추기 위해서 말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stop A from ing야.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와? prevent A from ing, keep A from ing. 기억나 안 나? 알지? 이거 stop A from ing야. 그게 중요한 게 뭐다? 여기다 은는이가 붙이는 게 포인트야. 알겠죠? 뭐가? 벌레와 다른 동물들이 그 야채들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밭에 울타리를 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이 막는 거는 지금 울타리 거죠? 이 막는 거는 울타리 거니까 이 소가로를 지금 여기 끝까지 다 친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야, 3가지가 나왔지. 원치 않는 식물 뽑아버려. 살충제 뿌려. 그 다음에 울타리 쳐. 이거 전부 다 뭐야? 인간의 개입의 예시. 예시 중요해. 예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예시가 중요해. 그걸 하나로 싸잡고 있는 얘기가 안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 알겠지?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 알겠죠? 자,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뭐라고 보면 돼? 인간 개입의 사례죠. 사례들. 그래서 여기에 형광펜이 없는 거야. 나 구체적인 사례에 형광펜 안 쳐. 알겠죠? 됐지? 문장이 길지만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됐지? 자, 가보자. 그래서 뭐 하기 때문에 maximizing vegetable growth is라고 했으니까 얘 동명사 주어로 할게. 뭐를 극대화하는 거? 야채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생태계의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 이해돼? 이 말 이해돼? 다시 한번. 야채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태계의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배자는 사실상 keeping the ball on a slope. 뭐야? 슬로프가 뭐예요? 경사면이지. 경사면인데 그 경사면에 공을 잡아두고 있는 거죠. 이 경사면에 이게 공이라고 하면 얘를 잡아두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지금 뭘로 나왔어? 밑줄 음이 21번 밑줄 음이지? 그치? 이게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의미하는 걸 빨리 얘기해봐. 그렇지. 항상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손을 떼버리면 내려가 버리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아, 그러면 얘도 이해가 돼? 불안정한 상태다. 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지 이해돼? 왜 불안정한 상태야? 관여를 안 하면 좆대니까 바로 한 번에. 이해됐죠? 그게 불안정한 상태.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죠? 야,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조금 있어. 기억해야 될 게 좀 있어. 거기까지 없어요. 우린 우리 텃밭 왜 길러? 생산, 결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결실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항상 개입해야 돼. 근데 왜 항상 개입해야 돼? 개입 안 하면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게 불안정한 상태,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은 여기 나와. 내가 왜 형광펜을 빨간색으로 했을까? 인간이 개입 안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형광펜을 빨간색으로 한 거야. 인간이 개입하는 상황을 노란색.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줬대. 그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조금 어렵다. 잘 봐. 재배자가 stop ing 알죠? stop, 병신. Oh my god. intervene. 알죠? intervene. 이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자,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심지어 얘를 살려야 되지? 얘를. 우린 지금 뭐가 포인트야? 항상이 포인트라고. 얘를 살려야 항상이 되지. 심지어 하루라도 이렇게 살려야 되잖아. 맞지? 심지어 하루라도 재배자가 개입하는 것을 멈추면, 야, 이거 to intervene 들어가면 개입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거니까 개입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맞지? 자, 재배자가 단 하루라도 개입을 멈추면 생태계.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별표 하나 쳤는데? 선생님, 콤마 뒤에 that 있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지시 형용사야. 그야, 그. 아시겠죠? 그 작은 땅의 어떤 밭. 작은 밭. 알겠죠? 그 작은 밭인 그 생태계가 뭐 하기 시작한다? 더 안정한 상태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해됐죠? 야, 이게 약간의 상식을 좀 약간 부딪히게 만들어. 잘 봐. 잘 봐. 야, 이것만 진짜 잘 이해하면 돼. 이것만. 잘 듣고 따라와 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개입을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왜 좋아? 생산이 극대화되니까. 맞지? 그런데 표현 자체, 이 상황 자체는 어떤 상황이야? 불안정한 상황이야. 불안정한 상황이로 단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는 불안정한 상황. 맞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되어 있어. 인간이 개입을 해야만 생산이 극대화된다. 단 그건 불안정한 상태야. 맞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자연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야. 자연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자연의 균형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자연의 균형의 상태로 돌아가면 생산량 자체는 어떻게 돼? 줄어버리는 거야. 이해됐지? 생산량이 주는 건 자연한텐 좋아. 그래서 안정한 상태인 거야. 생산량이 많은 건 인간한테 좋아. 하지만 그게 불안정한 상태인 거야. 왜? 단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이해됐죠? 고이고리 진짜 애를 써가지고 막 밭 다 갈궈놓고 밭 다 해놨는데 울타리 안 쳐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 내려와가지고 다 초토화시키면 그날 농사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가볼게요. 근데 왜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자연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다 인간. 아니 이거 마이너스라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라서 빨간색이 아니고 상황이 반대 상황이라. 여기는 인간이 개입한 상황, 개입 안 한 상황. 인간이 개입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야. 맞아. 그냥 상황 자체가 바뀐 것 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볼게. 자, 여러분, 야채는 자라요, 안 자라요? 지금 어떤 상황? 인간의 개입이 없는 상황. 자라, 안 자라? 자라. 자라는데 옐드가 우리 여러분 너무 동사에 가스라이팅 너무 많이 당했어. 우리가 옐드 사실 뭘로 많이 썼어? 저번 시간에도 옐드 나왔는데 뭐니? 산출하다 너희 아니에요? 너희 학교 아니야?
산출하다, 만들어내다, 항복하다, 양보하다 뭐 이런 뜻 몰라요? 나왔는데 한번 나오지 않았어? 그렇지? 저번 시간에 산출하다 나왔던 것 같은데. 새끼들. 야, 집단으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를 지금 치매 초기 증상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그치? 나왔지? 맥락 기억나, 맥락? 되게 가스라이팅 나와. 근데 저 단어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출하다 내가 이랬었는데 근데 분명히 큰 강의실은 치동고 2만 하니까 내가 큰 강의 야 찾지 마 됐어 야 나중에 찾아 야 yield가 will이 있으니까 명사 자리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만들다 산출하다 여러분 산출하다 어려우면 내가 뭐라 그랬어 만들어내다라 그랬지 산출하다가 만들어내다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명사 자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수확량 알겠죠 수확량은 야 보지마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왜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맞죠 자 뭐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그 채소를 밀어내고 야생 동물들이 이 프로듀스 관사 더 플러스 명사니까 명사야 작물이야 작물 그 작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 생산량 자체는 낮아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됐지 그러나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뭐다 자연의 모습인 거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까 준태도 살짝 가려고 하던데 이거 여러분 인간의 개입이 환경 문제를 끼친다 맞아 틀려 그 매력적 오답으로 가버린다 알겠죠? 절대 환경 문제에 대한 히읗자도 안 꺼냈어 알겠어 몰랐어 이 새끼들 이런 거 얘기할 때 안 듣네 졸라 중요하다 알겠지? 오케이? 한번 볼까? 그 슬로프에서 공을 잡아두는 거 뭐라고 써 있었는지 Maintaining an unstable ecosystem for high vegetable yield 높은 야채 생산량을 위해서 불안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오, 잘 썼네. 맞죠? 오케이?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려고 자연을 불안정한 상태로 놓는 거지. 자, 이해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동반이어 다 써놨으니까 잘 하시고 너희들은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런 네모를 쳤는데 너희들 거는 선생님 버전을 다 바꿔놨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잘 쓰시면 돼. 자, 보면은 이거는 지금 원하는 환경이야. 원하는 생태계 상태. 어떤 생태계를 원해요? 아니지. 야채를 산출물을 극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그걸 유지한다는 것은 뭐다? 정원에서 인간의 개입에 불안정한 본성. 됐습니까? 인간의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정한 본성을 띠고 있더라.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하루라도 텃밭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텃밭에 이상이 생기겠죠. 이해됐지? 오케이. 자, 플로우 다 써놨으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자, 됐어. 오늘의 마지막. 선생님, 이거는 또 왜 왜 예전 거예요? 이거는 한백고 2학년이 저번 중간고사 때 25년 고2 3월이 30번, 31번만 들어갔었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 태블릿 PC로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저장돼 있다는 게 좋아. 옛날 때 병신같이 손으로 다 펜으로 다 썼는데 그러면 다 시험 끝나면 버리고 해서 또 준비했어야 되잖아. 이게 좋아요. 자, 한번 가보자. 자, 이거 좀 어렵다 근데 아시겠죠? 정신 집중 잘해야 돼. 근데 13분밖에 안 남았어. 자, 볼게요. 자, 20th century가 20세기 20세기 후반에 second half 20세기 후반에 대중음악의 폭발이라고 하시면 안 돼. 폭발적 증가라고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폭발적 증가가. 근데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맞죠? 뭐뿐만 아니라 음악의 전 세계적 음악 유통. 다시 말하면 미국 음악을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있지. 맞지? 그리고 dissemination, 보급이야. 단어가 너무 어려워. 맞지? 자, 창작 산업계에 의한 음악의 보급. 됐습니까? 다시. 선생님 하나만 기억할래요. 라고 한다면 이 새끼를 버려. as well as는 여러분 B 뿐만 아니라 A도거든. A가 훨씬 중요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 대중음악이 굉장히 폭발적 증가를 했다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주어야. 알겠지? 아직 동사 안 나왔어. 이 대중음악의 폭발적 증가가
얘가 동사야. 알겠지? 이게 프로펠링이라고 써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동사 자리야. 촉진시키다야. 뭐를 촉진시켰다? 접근성의 새로운 이해를 촉진시켰다. 음악과 관련된. In relation to 뭐뭐과 관련된. 아시겠죠? 여기 문장에 이 31번이잖아. 31번은 하나의 단어가 빈칸으로 뚫리잖아. 맞지? 여기 문장에 빈칸이 있었거든? 뭐게? 졸라 핵심이었으니까 빈칸을 뚫었겠죠. 맞지? 뭐겠어? 접근성이랑 접근성. 접근성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알면 돼. 알겠죠? 자, 뭐? 대중음악의 폭발적 증가. 음악 유통의 증가. 창작 산업의 어떤 음악의 보급의 증가. 이 세 가지가 뭐 했다? 음악과 관련된 접근성의 새로운 이해를 촉진시켰다. 됐습니까? 접근성의 이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음악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뭐 했다? new.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 얘기네. 맞죠?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냥 스포티파이나 아니면 유튜브 뭐 이런 거 키면 음악을 바로 접근하지만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재하지.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만 딱 써 있어도 뭐에서 뭘로? 음악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불가능했던 그거에서 음악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활발했던 요걸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도운 게 뭐야? 대중음악이 일단 대중음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유통이나 보급 이 세 가지가 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1950년이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는데 시간의 전개. 어우, 나이스. 저번 시간에 시간의 전개 했었죠. 뭐였지? 그러니까 그거 뭐였어요? with time. 그러니까 시간의 전개. 뭐 무슨 지문이었어? 그 물질 아니었나? 물질이었잖아. 물질. 알겠습니까? 자, 됐죠? 자, 그러면 1950년의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음악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를 시간의 전개를 들어서 이 주제를 부연하겠다라는 걸 의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자. 1950년에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숟가락과 몇 개의 펜과 중고의 기타와 기타를 이거 병렬을 이렇게 걸어야 되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어야 되죠? 왜냐면 지금 and 한 다음에 동사 나왔다는 건 앞에 있는 픽에다가 걸어줘 이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이 병렬 내가 병렬 구조 보는 거 봤니? and 뒤에 품사를 빨리 확인해서 그 앞에 있는 품사에다가 바로 맞춰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병렬을 보는 포인트야. 포인트. 밴드를 구성했네. 이해됐어? 다시 숟가락하고 프라이팬하고 중고 기타 들고서 밴드를 결성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됐어. 이거면 얘네죠. 이것이 특정 장르를 이끌었는데 그 특정 장르가 예를 들어서 스키플이라는 장르야. 스키플과 같은 특정 장르를 이끌었는데 그게 더 일반적으로 훨씬 더 여유롭고 inclusive. 이거 좋아. 왜냐면 우리 지금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뭘로 가져가고 있어 지금? 접근성으로 가고 있잖아. 포인트가 접근성에 빡 꽂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접근성의 새로운 이해. 다시 말하면 뭐다? 누구나 다 음악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런 거 포용적이니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음악이 포용했다. 이해됐죠? 됐습니까? 누구나 다 음악을 만드는데 포용적 태도.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음악을 만들 수 있었어. 지금 이 의미잖아. 이해됐죠? 아, 오케이. 나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출 거야. 지금 이 문제를 만든 저자가 accessibility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이미 빈칸 문제에서 이미 선포를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는 accessibility에 맞춰가지고 맥락을 끌고 내려갈 거라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얘가 이 숟가락, 냄비, 중고 기타를 가져오기 전까진 이 음악은 누구의 산물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유추할 수는 있어. 누구? 그렇지. 약간 구체적으로 하면 저렇지만 특정 계층에만 국한된 어떤 음악 만들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 완전 음악 만들기는 전문가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음악을 잘하는 귀족의 영역이거나
맞지? 그런데 지금 음악 만들기에 포용적 태도를 이끈 게 바로 이 밴드잖아. 맞죠? 아, 그러면 얘가 시작이네. 맞지? 1950년대 이제 영국이야. 누가 떠오르니? 비틀즈죠. 아, 저 스키플의 밴드, 저 스키플과 같은 저런 밴드를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비틀즈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비틀즈가 이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었지. 자, 그럼 가볼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네. 맞지? 이제 스키플 그 밴드를 보면서 오, 저렇게 아니, 숟가락이 어떤 음악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 음악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이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지. 하지만 왜 깠지? 왜 깐 거야 이거? 대중음악, 인기 있는 음악 아니에요. 대중음악 운동이 촉진이 되었다. 뭐에 의해? 저항과 자유의 영혼에 의해. 아, 이거 여러분 맥락을 뒤집는 건 아니네. 뭔가 다시 말하면 야, 뭐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음악을 만드는 거를 넘어서서 사회 운동에서도 쓰이게 돼 버렸네. 이해됐지? 사람들이 뭔가 데모를 하고 뭔가 저항을 하고 할 때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쓰기도 했네. 알겠죠? 하나의 전개 과정으로 봐야 돼. 알았어, 몰랐어? 알겠지? 자, 이 접근은 펑크 운동. 우리 펑크 뮤직이라고 많이 하죠. 지금의 펑크 뮤직. 펑크 운동을 이끌었네, 이게. 자꾸 뭐가 뭐를 생기게 하고 스키플이 일반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게 하고 그 일반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면서 어떤 뭔가 저항이나 운동권, 그 운동을 할 때 음악을 쓰게 하고 그 음악의 운동권에서 음악을 쓴 게 한 게 펑키 운동을 만들어내고 계속 뭔가가 전개되잖아. 맞지? 이게 글의 구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 펑키 음악은 또 뭔데? 펑키 운동은 뭔데? 야, 별표 2개 후즈 나오면 졸라 어렵다. 아시겠죠? 그 펑키 운동의라고 해석하면서 들어가야 돼. 알겠지? 후즈 한 번만 설명할게. 4분밖에 안 남았지만 근데 이거 글이 짧네. 이게 끝이에요? 짧네. 여러분, 후즈는 일단 여러분 통념부터 좀 없애.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 후에다가 가스라이팅 당했다 보니까 이 새끼가 사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는데 사람 삶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일단 펑키 무브먼트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맞지?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위치가 나올 거야. 위치가. 근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괜찮아. 후즈는 완전하고 위치는 불완전해. 그냥 그렇게 풀면 돼. 아시겠죠? 됐습니까? 한번 따져볼까? 뮤지션스 S, make 동사. 이런 젠장을 하필이면 이 두 과목 진목. make it 목적격보어. 그러면 it 과목 된다. 이 투 과목 진목인데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이 for 뭐? 의미상 주어 처리 가버리고 투부정사 무조건 나올 거야. 여기 있네. 됐죠? 오케이. 됐어. 이거 왜 여기 돼 있냐? 아이씨. 됐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S, V, O, 목적격보어, 의미상 주어의 투부정사까지 완벽해, 안 완벽해? 완벽하지. 그러니까 후즈가 맞네. 이렇게 가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들은 어떻게 푸냐면 뮤지션인데 펑키 운동의 뮤지션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각적으로 파악해버려. 아시겠죠? 의라는 뜻을 갖게 되면 소유격 관계 형용사잖아. 이름 자체가 소유격이니까 의를 붙여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펑키 음악의 음악가들은 필수 요건을 만들었어. 이거 하는 것을 필수 요건을 만들었어. 뭐 하는 것을? 그들의 음악이라고 해야 된다. 의미상 주어니까 그들의 음악이, 다시 말하면 펑키 음악이 non-virtuistic, 전문성이 높지 않으냐. 왜냐면 이게 전문성이 높은이거든. 이해돼? 전문성이 높지 않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것을, 여기다 것을 붙여야 돼. 내가 여기 다 써놨어. 알겠지? 얘가 진짜 목적어야, 이거야. 전문성이 높지 않고 모두에게 접근한 것을 필수 요건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펑크 음악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펑크 음악의 전제 조건, 필수 요건은 뭐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만들면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다?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해야 돼. 이해됐죠? 오케이? 자, 됐네. 그럼 펑크까지 왔지? 펑크 뮤직은 뭐다?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성이 있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음악을 접근하게 해놨다.
됐죠? 야, 내가 얘기했지? accessibility를 가져왔기 때문에 얘 가져가야 된다. 알겠죠? inclusive 이런 거 가져가야 돼. 포용적인,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comprehensive, 포괄적인 막 이런 것들. exclusive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리는 거고요. exclusive, 배타적인 이런 게 이제 이 맥락의 완전 반이어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여기 다 써놨어, 여러분. 그러니까 동반이어 놓친 애들은 진짜 병신이야. 하나만 하는 거야, 하나만. 귀찮은 거야. 알겠지? 나 진짜 핵심에만 동반이어 찾아 논단 말이야. 아시겠죠? accessible도 찾아놨어. 알겠지? 자, 됐어. 자, 그럼 마지막 가보자. Groups who had been entirely, 와우. 자, 음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던 그룹. 음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던 그룹. 다시 말하면 뭐? 음악에 접근조차 못했던 그룹. 얘네 그룹이 맥락상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지. 그 좋아진다는 거 구체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 야, 이거 레빌의 오타가 아니에요. 이 레벨, 만끽하다 뜻이 있어. 알겠죠? 만끽하다. 아시겠죠? 레빌이 아니야. 아시겠죠? 뭘 만끽했다?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끽했다. 이해됐죠? 누가 있었을까? 가난한 사람이나 성소수자 아니면 여성들.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다? 음악을 만들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펑크 뮤직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다 음악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죠. 자, 됐어? 이것이 또 뭘 이끌어? 참신성, 이게 참신함이잖아. 참신성을 이끌었고, 뭐의 참신성? 음악의 참신성을 이끌었고, empowerment, 이 자율성을 이끌었다. 이거 자율성을 잘 안 나와. liberation, 해방.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 할 때 liberty 하지, 그쵸? 자, 자율성을 이끌었다. 어디에서? 음악계 안팎에서.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오케이. 그러면서 끝났어. 야,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알지? 전개 과정이 쫙 펼쳐지는 거라.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물론 치동고 2학년에서는 뭐 했다? 이렇게 전개 과정이면 순서 배열을 냈지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대? 학교 선생님이 시험 이번에 졸라 어렵게 낸다 그랬대. 아시겠죠? 근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객관식만 나오게 되면은 객관식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여러분, 니네들이 서술형이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리뷰 테스트에 그 true false, 저 새끼 진짜 저 건드렸잖아. 그래서 true false를 해놓은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 true false는 세 가지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건데 내가 지금 의도한 부분에 세 가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면 이번 시험 망한다. 아시겠죠? 이번 시험의 키포인트는 무조건 단어야. 알겠죠? 보기의 단어를 모르거나. 그래서 내가 지금 동반이어, 내가 얘기했잖아. 원래 동반이어의 주제 부분에만 졸라게 써놨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웬만한 다 동반이어를 써주잖아. 왜? 치동고 2학년 이번에 단어 싸움이기 때문이야. 단어 싸움. 알겠지? 단어를 졸라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 복사했을 때 요거 다시 복사해 준 거야. 해석하라고. 구문에 맞게. 아시겠죠? 해석과 단어 싸움. 그리고 이제 내용 정확히 아는지. 그 싸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졸라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뭐? 일단 내용을 파악해야만 내용일치를 풀 수 있어요. 맞지?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가. 아시겠죠? 왜? 내가 생각했을 땐 안 그래도 서술형이 있었을 때 내용일치를 막 연달아 5개 냈었던 치동고인데 객관식만 나오면 내용일치를 더 많이 낼 것이다 라는 추측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이거 하나 얻어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내가 챗GPT 버렸어요. 제미나이로 바꿨어요. 제미나이한테 얘기했어. 야, 본문에 있는 단어를 웬만하면 쓰지 말되 키워드는 웬만하면 써주고 키워드가 아닌 모든 단어들은 패러프레이징을 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읽을 때 핵심 단어는 그대로 써있지만 핵심 단어가 아닌 것들은 좀 바뀌어 있을 거야. 구조도 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단어들, 알겠죠? 본문과 관련된 단어들.
근데 아무튼 알겠죠? 그거 다 가져가셔야 되고 세 번째, 전혀 본문에 나온 단어랑 다른 구조로 되어 있을 때 내가 구문에 맞게 해석을 해서 내가 이 내용 일치 문장이 의도하는 바를 내가 정확히 파악했는가. 그게 중요해.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얻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의 전제 조건이 뭐다? 완벽한 내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오셔야 돼. 됐지? 자, 오케이. 지금 7시 4분이니까 34분까지. 야, 이제 6월이다. 6월이니까 이제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지? 공부하셔야 돼. 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숙제 좀 잘 하시고. 알겠죠? 테스트 잘 보고 가세요.